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31명 이상을 죽인 미국의 여성 연쇄 살인범이자 간호사 제인 토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01년 10월 29일 한 여자가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제인 토펜으로 체포 당시 45세였죠. 배심원과 함께한 그녀의 재판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제인 토펜은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반성하긴커녕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다 살인을 통해 성적인 쾌감을 얻는다고 말했죠. 사이코패스 성향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더 경악하게 했던 건 여태껏 간호사로서 평판이 꽤 괜찮은 여자였던 것이죠. 제인에게 간호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본 모습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게다가 제인은 사람을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라 최소 31명을 죽인 것으로 밝혀져 더욱 언론의 이목을 끌었죠. 친절하고 상냥하며 활달한 태도로 졸리 제인, 즉 행복한 제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간호사가 어쩌다 사람을 수십 명이나 죽인 연쇄 살인범이 된 걸까요? 제인 토펜의 본명은 오노라 켈리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이민자 딸로서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태어났죠. 많은 문서에서 오노라의 출생 연도를 1854년으로 밝히고 있으나 그녀가 잠시 지냈었던 보스턴 여성 보호소나 인구조사 기록 같은 주요 자료들을 보면 오노라는 1857년에 태어났을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많은 살인범들이 그렇듯 오노라의 어린 시절도 불우했습니다. 오노라는 어릴 때 폐결핵으로 일찍이 어머니를 잃었고 유일한 보호자였던 아버지는 동네에서 미치광이로 통할 만큼 제정신이 아닌데다 폭력적인 알코올 중독자였죠. 아버지의 직업은 재단사였는데 한 번은 눈을 감은 채 자기 눈꺼풀을 꿰매는 이상행동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결국 1863년 어린 딸들을 양육할 능력이 없었던 아버지는 오노라와 그녀의 언니 딜리아를 보스턴 여성 보호소로 보내죠. 달리 말하면 오노라는 아버지로부터 버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스턴 여성 보호소의 문서에 매우 비참한 집으로부터 오노라와 딜리아를 구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오노라의 가정 환경은 매우 처참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보스턴 여성 보호소는 3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 소녀들을 위탁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오노라가 정확히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오노라는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한 가정의 하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식으로 입양된 것은 아니지만 주인의 성을 따라 토펜이라는 성을 얻게 되죠. 이름도 오노라에서 덜 아일랜드스러운 제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는 아일랜드인이 심하게 차별받던 시대였거든요. 그렇게 오노라 켈리에서 제인 토펜이 된 이 소녀는 주인의 딸인 엘리자베스와 함께 자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애는 제인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었고 엘리자베스는 제인을 종종 여동생이나 가장 친한 친구라 부를 정도로 꽤 잘 대해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고 제인이 진짜 그들의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제인은 어디까지나 하인으로 고용되었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할 때면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깨닫게 되었죠. 제인은 학교 생활을 하며 소시오패스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세계를 항해했고 언니가 영국 귀족과 결혼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가 하며 자신이 싫어하는 학생에 대해 악랄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죠. 시간이 흘러 18살이 되었을 때 제인은 비로소 하인 계약에서 풀려나 주인 아주머니 앤으로부터 $50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인 앤은 1870년대에 세상을 떠났고 엘리자베스는 오라멜이라는 집사와 결혼하게 되었죠. 제인도 어떤 남자와 약혼한 적이 있었으나 남자의 배신으로 인해 결혼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제인은 하인 계약에서 풀려난 후에도 엘리자베스를 위해 계속 일하다가 30살에 가까워져서야 독립하여 생계를 꾸리기로 결정하죠. 당시 여성이 할 수 있는 직업은 몇 개 없었습니다. 보수도 적고 열악한 일이 대부분이었죠. 제인은 그 중에서 가장 보람되는 직업을 갖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887년 보스턴에 있는 케임브리지 병원의 간호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하죠. 수습 간호사로 지내는 동안 제인은 밝고 친절하며 유능한 사람이란 평판을 받았습니다. 고된 일정 속에서도 늘 명랑한 태도로 일하며 병원 직원들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호감을 샀죠. 덕분에 앞에서 말했던 행복한 제인이라는 별명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제인의 인생에 비로소 어둠이 걷히고 밝고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가 싶었으나 사실 제인의 속마음은 그녀의 평판과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머릿속은 정신은 살인 욕구로 꽉 채워져 있었죠. 제인은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 중에 나이가 많고 유독 병세가 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모르핀과 아트로핀, 아편 등을 투여한 후 약물이 환자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곤 했죠. 환자들을 실험용 기니피그처럼 여긴 겁니다. 모르핀과 아르토핀 외에도 처방된 약을 의사의 지시보다 더 많이 투여하거나 아예 다른 약을 투여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제인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걸 즐거워했죠. 때때로 환자들의 침대에 함께 누워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약을 투여한 탓에 죽어가는 환자에게 다 괜찮아질 거라며 입을 맞추곤 했죠. 이런 식으로 제인은 적어도 혼자 12명을 살해했습니다. 제인은 병원에 다니는 동안 살인 말고도 절도를 자주 저질렀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늘 욕만 무성하다가 끝이 났죠. 그녀는 열심히 환자를 간호하면서도 때때로 노인들을 살려두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신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제인의 평판이 워낙 좋았던 탓에 사람들은 그저 농담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이중생활을 해내며 좋은 평판을 유지한 제인은 몇 년 뒤 추천을 받아 명망 있는 병원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의 시간은 길지 않았죠. 제인은 병원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능했기 때문에 의사들에게는 인기가 좋았지만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현금을 훔치고 환자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치는 등 여러가지 절도와 사소한 문제들을 일으킨 탓에 동료 간호사들과는 트러블이 있었죠. 사실 진짜 문제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도 비밀리에 각종 화학약품으로 환자들을 살해했다는 점인데 아무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인이 의료 기록을 조작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실수로 치부했죠. 하지만 제인은 자주 사소한 문제를 일으켰고 허락 없이 병동을 떠나는 실수도 저지른 탓에 결국 1년 만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간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졸업장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죠. 병원에서 해고된 제인은 다시 잠깐 동안 원래 다니던 케임브리지 병원으로 돌아가지만 계속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아편을 투여한 탓에 결국 해고당하게 됩니다. 이때도 병원 측은 제인에게 악의가 있다기보단 단지 부주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뭐가 됐든 제인은 결과적으로 간호사 훈련 프로그램을 졸업하지 못한 채 즉 정식 간호사가 아닌 채로 두 병원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인이 정말로 유능했던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둔감했던 것일까요? 제인이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호사로 성공하게 됩니다. 제인을 고용한 사람들은 제인이 유능하고 자상한 간호사라고 생각했고 약 8년 동안 보스턴에서 가장 성공적인 개인 간호사가 되었죠. 하지만 금전적인 성공이 제인의 사이코패스적 성격을 고쳐주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면에서는 살인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1895년 38살의 제인은 이스라엘 더넴과 러비 더넴이라는 노부부의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더넴이 많이 늙었다고 생각한 제인은 병원에서 훔쳐온 약으로 그를 독살합니다. 모두가 이스라엘 더넴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범인은 제인이었죠. 제인은 추후에 이스라엘 더넴에 대해 표현할 때 나약하고 까다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독살한 지 2년 후에는 그의 아내인 러비까지 독살했죠. 1899년에는 제인이 가장 고대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제인이 어린 시절 하인으로 일했던 주인 집의 딸 엘리자베스를 독살하는 일이었죠. 엘리자베스는 제인을 자매처럼 여기며 제인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매우 좋아했지만 제인은 사실 엘리자베스를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토펜의 성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하인의 위치였고 엘리자베스는 진짜 토펜이었기에 제인은 그녀에게 남모르게 열등감을 비롯한 적대감을 키우고 있었죠.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엘리자베스는 어느 날 함께 휴가를 보내자는 제인의 초대에 흔쾌히 응합니다. 제인은 이 시기에 매년 여름마다 별장을 빌려 휴가를 보내곤 했는데 별장에서 엘리자베스를 살해할 죽음의 피크닉을 계획했죠. 제인은 엘리자베스와 별장 앞에 해변을 걸으며 평소처럼 수다를 떨다가 어느 순간 엘리자베스에게 물 한 병을 건넵니다. 엘리자베스는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마셨다가 곧 고통에 몸부림치게 되죠. 이 물에는 새나 설치류 같은 야생동물을 방지하기 위해 쓰이는 스트리크닌이 섞여 있었거든요. 제인은 나중에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나는 그녀를 팔에 안고 그녀가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기뻐하며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제인은 엘리자베스가 사망한 후 엘리자베스의 남편인 오라멜의 집을 찾아가 유혹하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죠. 오라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오라멜의 가정부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자신이 집안일을 자처하기도 하고 오라멜에게 몰래 독을 먹인 뒤 건강을 약화시켰다가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환심을 살 계획도 짜보고 심지어는 오라멜이 자신을 임신시켰다는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도 해보았으나 모든 계획은 통하지 않았고 오라멜은 제인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시간이 흐른 1901년 제인은 엘리자베스를 살해한 별장을 계속 빌리고 있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결국 별장의 주인 부부 중 아내인 매티 데이비스가 엘리자베스를 찾아갔지만 매티는 며칠 후 싸늘한 죽음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사인은 매티가 평소 앓던 지병인 당뇨로 사망한 것으로 꾸며졌으나 이번에도 제인이 매티를 독살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매티의 남편 알든은 제인을 자신의 개인 간호사로 고용하죠. 살인마를 집에 들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번에도 제인은 늙은 알든을 아주 손쉽게 독살해버립니다. 게다가 얼마 안가 그의 두 딸인 제니비브와 메리까지 모두 독살해버리죠. 일가족이 고작 6주 만에 한 여자에 의해 몰살당한 겁니다. 그러나 제인의 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메리의 남편은 온 가족이 갑자기 사망한 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가족들의 시신을 모두 부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3명의 시신에서 모두 치사량의 모르핀이 발견되었죠. 얼마 안가 제인은 경찰에 붙잡혔고 비로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악행은 세계적인 뉴스가 되어 호주와 뉴질랜드, 중국 신문에까지 등장했죠. 제인은
피해자들이 죽음에 가까워질 때 자신이 그들이 지배하는 힘을 느끼며 성적 스릴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죽어가는 동안 그들을 꽉 끌어안고 있는 것을 즐겼다고 말했죠. 그 어떤 남자나 여자보다 더 많은 사람, 더 무력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야망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인은 피해자 중 31명의 이름을 밝혔지만 사실은 최소 70명에서 100명 가까이의 사람을 죽인 것으로 추정되죠. 그녀의 정신을 감정한 3명의 의사는 만장일치로 그녀가 도덕적으로 미쳤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당시 사이코패스에게 사용되던 용어였죠. 제인은 결국 감옥 대신 매사추세츠 톤턴에 있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40년 가까이 갇혀 지내다 1938년 8월 8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녀의 광기는 치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죠. 불우한 어린 시절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는 타고난 사이코패스였던 것일까요? 미국의 여성 연쇄살인범 간호사 제인 토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